저건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나? 저게 완전히 논리적으로도 틀렸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걸 왜 아무도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안 하나? 제 시간도 아까운데 그래서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을 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했다. 그럼요. 너무 낭비시켰다. 그럼요. 네. 그 100분을 보기에는 참 지루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죠?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까지 가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애초부터 녹화로 했다고 할 때부터 음. 굳이 이걸 다 봐야 되나? 이거는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뭔가 라이브가 사람이 그렇죠. 재밌는 거죠. 네네네네. 지금 김영남 저하고 녹화를 해서 이거 나간다고 하면 장난만 해도 녹화만 된다면 인기를 끌겠습니까? 아하. 그런 거 똑같습니다. 라이브에 살아있는 맛. 살아있는 맛이 있어야 되고 네.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떳떳하다면 라이브를 해야 저는 네. 라이브를 했다면 100분 다 보죠. 아, 그렇죠.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갑자기 얘기하다가 욕이 나올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고. 그게 잘하시네. 라이브의 묘미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녹화로 편집해서 나오니까 그러죠. 재미가 너무 없더라. 네. 그리고 뭐 나온 얘기들 가운데도 뭐 특별히 그럼. 귀에 들어오신 얘기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죠. 몇 가지 이제 지적할 네. 부분은 좀 지적할 건 뭐 있습니까? 아니 명품백 관련한 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네네네. 그 외에 지적할 부분은 저는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난번에 민생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었는데 네. 이른바 한국 주식의 저평가 문제,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또 세금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네. 아니 저건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나? 저게 완전히 논리적으로도 틀렸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걸 왜 아무도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제 관련해서는 그 부친의 책 같은 거를 굉장히 참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방송 보니까. 아니 근데 어느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을 거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한국 주식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아요. 뭐 누구나 다 그건 공감하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이 한국 주식이니까. 네. 근데 이 저평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배주주들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세금을 깎아주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금을 한 1조쯤 내야 되는 회사의 회장인데 세율을 반으로 깎아줘서 5천억. 5천억만 내게 만들어주면 아우 내가 세금 너무 조금 내는 것 같아. 기분 좋아. 주가 올리자. 우리 회사 주식을 2배로 올려서 다시 1조쯤 세금 부담이 생기게 하자. 그럴 리는 없다는 그럴 거죠.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그 논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주가를 올리는 것은 네. 그렇게 지배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차단하는 그 못하게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못하게 만드는 소위 거버넌스가 개선되게 만드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가가 네네네네. 올라가는 것이지 네. 세금 깎아준다고 주가 올리지 않거든요. 사실 굉장히 자유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니까 시장을 또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럼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건 이제 얘기는 잘 안 하시고 세금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더라. 네. 네, 그런 그걸 아쉬움이. 또 일부 경제지에서는 그냥 일면 톱으로 뽑더라고.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 네. 빨리 줄여야 된다. 네. 그건 맞지 않죠.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렇죠. 말씀을 하신 정상적인 경제전하면 일면 톱에다가 비판을 해야죠. 거예요. 네. 지금 김영남 의장께서 하신 말을 네. 일면에다가 딱 써야죠. 그냥 뭐 네. 갖다가 보도자료 쓰는 거죠.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1월 15일 날 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네,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정책 발표를 야,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야, 깨알 홍보를 또 홍보. 해야지. 서영주 잘 뽑으신 것 같아 정책의장. 예, 대변인님 좀 힘 좀 내세요. 힘 안 나보여요? 저 원래 늘 차분한데. 너무 의기소침해.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예. 평소보다 어깨가 네. 한 3cm는 그러니까. 내려와 계시죠. 내려와야지. 어떻게 해? 저도 좀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좀 해야지. 코스프레가 아니고 코스프레가 아니고 피해자인데 뭐. 피해자구나. 나 대통 당한 거예요. 피해자예요, 모르세요, 피해자. 본인은? 막 이거 막 무체질하고 있어 몰랐지. 아니 우리 어제 네. 그 대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저도 띄엄띄엄 봤어요. 네네네. 그걸 다 100분은 볼 이유는 없죠. 네. 제 시간도 아까운데. 그래서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을 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했다. 그럼요. 너무 낭비시켰다. 그럼요. 네. 낭비시켰고 두 번째는 정치 안 하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영수회담. 정치를 안 하겠다. 여당이 삐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여당의 당대표도 있는데 내가 단독으로 야당과 영수회담을 하면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정치력으로 좀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삐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무슨 소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라도 그러면 여당 대표가 그러면 둘이 불러서 셋이 만나면 되잖아요. 네. 그조차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안 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대로 가겠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날 수는 있다고 하시던데. 에이 아니에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제가 뉘앙스를 보면 만날 일 없다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안 만나면 그럼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싫은 거죠. 그냥 싫어서 그냥 사람이 싫어하는 싫어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로서 인정 안 할 뿐더러 개인적으로 인간 이재명 그냥 싫어하는 싫어? 것 같아요. 누구는 싫으면 시집가라고 얘기하던데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누가 했었죠. 남자잖아요. 안 그 돼. 남자가 했어요 그 얘기도. 그랬었어요. 네. 그 얘기 모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구나. 싫으면 시집가. 싫으면 시집가 수준의 얘기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얘기였죠. 아마. 지금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본인은 잘하고 뭐 지지율 얘기도 막 하잖아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뭐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지지율이 네, 네, 그렇게 네. 뭐 좋지는 않은 걸로 그 한다. 금리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했었어요. 거기서. 그죠? 깨알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이 양반은 정신승리를 하시는 분이구나.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잘못이다. 이런 아마 생각이 드는 최근에 그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네.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잖아요. 20% 대지. 20%는 아니고. 네. 그 뉴스를 보고 좀 위안을 안도감을 삼고 계신 거 그런 것 아닌가. 같더라고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난 잘하고 있어. 네, 이렇게 기시다 하는 내각에 대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믿음이랄까 신뢰가 굉장히 또 아니 탄탄하더라고요. 근데 네. 일본은 그 기시다 내각은 네. 그 지지율이 정체 상태로 머물면 내각 해산하고 선거 다시 치르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나? 거기서 위안 삼으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대통령제니까. 네.